안녕하세요. 44강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6쪽부터 159쪽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탕평정치입니다. 탕평정치가 시행되다. 탕평정치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평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탕평책이라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156쪽 왼쪽 위에를 보면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국왕이 의도적으로 여러 붕당을 고루 등용하는 정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붕당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붕당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되었다. 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붕당이 생겼을 때 이 붕당들은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붕당이 그 정치를 장악하려고 싸움을 했었던 거죠. 한마디로 붕당이 원래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이 다 균형을 유지하면 너무나 견제를 하는 좋은 정치 형태가 되지만 누군가 하나가 정치적 힘이 세지게 되면 세력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 탕평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붕당들을 국왕이 의도적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치적 힘을 몰아주면서 여러 붕당에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고 그리고 붕당의 색깔보다는 정말 똑똑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실시했던 거죠. 숙종이라는 왕이 탕평책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숙종 시대의 탕평책은 이 숙종이 하나의 이 붕당들에게 힘을 너무 크게 실어주게 되고 이러한 정책은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조금 아직은 처음이라서 미숙한 탕평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조시대, 정조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영조라는 왕은 탕평책을 이용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붕당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왕보다 더 큰 힘을 누리니까 영조는 이것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왕권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영조가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그 붕당들을 선택해서 전국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서인과 동인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를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갔는데요. 붕당 정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1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면 좋습니다. 아무튼 서인과 동인이 나누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서 싸움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서로 자신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이 이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조전랑을 차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조전랑은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후임 추천권이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영조는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붕당들이 서로 이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붕당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방에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을 본받는 학생들을 다시 정치에 등용하고 자신의 당파로서 등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원들을 영조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붕당이 또 자신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을 없앰으로써 이 붕당 정치가 지속되는 걸 막기 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영조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붕당 세력들을 억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 정치적 붕당들을 조금 약화시킨 이 힘으로 왕권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행한 법이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해서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군역 부담 감소. 이 균역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 여기서는 균역법을 시행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조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3번이나 받을 수 있도록 사형수의 3번 재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법전을 편찬해서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올바른 법전을 통해서 정치를 잘 하기 위해 속대전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법전 기억하나요? 경국대전.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었죠. 이 경국대전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여기에 추가돼야 할 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만 하기에는 이 법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가된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한번 법전을 편찬한 거죠. 그게 바로 속대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필요한 제약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고조선 시대에는 단 8개의 법으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배려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생활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8개의 법이면 크게 문제가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법전의 조항이 엄청나게 많죠. 조선시대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을 처리할 법이 필요했고 이 법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면서 추가돼야 할 내용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법전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정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조는 이 탕평책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탕평책에서 영조가 했던 탕평책과 정조가 했던 탕평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조는 영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탕평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계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에서 조금 인원이 적거나 힘이 약해서 더 의견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탕평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책에 등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인, 소론 이런 내용들이 붕당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붕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 단어들이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붕당들이었구나 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까지 여러 명 모두 고루고루 등용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이 옳은 의견을 낸다고 하면은 정조가 좋아하는 붕당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의견이 옳은 내용이면 무조건 다 동의를 하고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조는 자신의 의견에게 동의하는 붕당들을 등용했던 거랑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했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규장각은 한마디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왕실,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학술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정조 시대에 문화적으로 한 번 더 꽃피우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왕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조는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조가 했던 두드러진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조는 수원의 화성을 만들게 돼요. 지금 이 수원 화성은 지금까지 남아서 이 수원 지역의 문화재로 많이 사람들이 보러 가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수원 화성에 가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 수원 화성을 가보게 된다면 정조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원 화성을 만들어서 이 정조는 자기가 원하는 깨끗한 정치,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는 신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서얼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서얼들은 그동안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 시기에 규장과 관리에까지 등용이 되는데요. 정조의 핵심 기구라고 했죠. 규장각, 장용영. 이러한 핵심 기구에까지 서얼이라고 하는 차별받던 사람들을 등용해주는 모습으로 파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노비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주고요.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산농공상. 조선시대에는 직업을 이렇게 선비가 제일이 으뜸이고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시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유교적 윤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조선시대의 생각이었어요. 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거 팔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팔죠. 이런 게 다 거짓말이고 상인들은 다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직업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조선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받던 이 상인층, 이런 상공업층까지 진흥을 시키면서 정조는 소외받는 계층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 통편, 탁지지라고 하는 편찬 사업도 정조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편찬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왕권은 강화되게 됩니다. 그 전 시기에는 붕당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했어요. 자, 근데 붕당 정치 이후에 탕평책을 사용하면서 왕권이 강해졌죠. 그런데 영조 시기에는 영조가 나이가 되게 신하들보다 많은 왕이었고 영조가 그 신하들의 의견을 묵살할 정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조도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일반적인 신하들보다 정말 똑똑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두 왕은 자신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왕권을 강화했던 왕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뛰어난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두 왕의 왕권이 강화된 모습은 정치적인 제도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이 붕당의 세력을 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아니고 조금 정치적인 공부를 덜한 모자란 왕이 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하들이 다시 한번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조랑 정조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시대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기구들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그 붕당 세력들이 다시 설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조가 죽고 나면 정치적 탕평을 유지하던 붕당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붕당들이 득세하고 누군가 한 붕당이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정치가 세도 정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넘겨놓고 온 것들이 있죠. 붕당 정치에 대한 자세한 모습, 그리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까지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던 조선 후기의 3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교과서 159쪽에 있는 중단원 확인하기를 해결하는 거 잊지 마세요.